우리가 신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모두가 신을 죽인 살인자다. 신의 죽음은 따라서 허무주의를 가져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 허무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너의 몸을 인정하고 너의 충동과 본능과 감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너는 바로 본래의 내가 될 것이다. 내 자신의 삶의 예술가가 되어라. 안녕하세요. 신이 죽은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아마 누구나 한 번쯤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상가를 떠올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철학자 니체의 사상의 깊이를 탐측해보는 세 번째 여행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떠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신이 죽었다. 이게 도대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제까지 추구하였던 절대적 가치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은 무엇에 의지하십니까? 아마 자기 삶을 돌아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자기 삶을 돌아보면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삶의 의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프리드리히 니체의 영향을 많이 주었던 쇼펜하우어만 하더라도 삶의 의지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는 그 당시 과학 기술의 혁신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던 다윈만 하더라도 생존, 경쟁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잖아요. 프리드리히 니체는 또다시 이 문제를 뒤집어 봅니다. 신이 죽은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권력의 문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권력의 문제를 삶의 내면으로부터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이 권력이 뭐야? 도대체 권력이라는 것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길래 프리드리히 니체가 전통 형이상학을 다 제쳐놓고 형이상학적 가치보다는 권력의 의지에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따라야 되고 또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유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을 들어라. 더없이 지혜로운 자들이여. 내가 생명 자체의 심장부 속으로 그리고 그 심장의 뿌리에까지 기어들어갔는지를 진지하게 눈여겨봐라. 뿌리 나오죠. 어떤 문제의 그 뿌리까지 파헤쳐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권력이라는 낱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렸을지 모르지만 아마 문제의 핵심, 문제의 뿌리를 붙잡고 늘어지면 내 말을 아마 수긍하게 될 것이다. 이게 프리드리히 니체의 오만함입니다. 위험하기까지 한데 오만하기까지예요. 니체는. 살아있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나는 권력의 의지도 함께 발견했다. 심지어 누군가를 모시고 있는, 다시 말하는 복종하는 자의 의지에서조차 나는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발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권력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문제를 한 3개의 고개를 넘어가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권력은 어떤 문제냐? 아마 여러분들 쉽게 아마 입에 올리기 어려운 낱말 중에 하나가 권력일 거예요. 그죠? 저한테 누가 질문을 하는데 나는 권력을 추구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저 사람이 교수야?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권리라는 말은 쉽게 입에 올리고 정당하고 당연하고 고귀한 것처럼 여기지만
권력이라는 낱말에는 우리 모두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 저 사람은 권력만 추구하는 인간, 그러면 폄훼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 저 사람은 고상한 가치보다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영향만 미치려고 그래. 권력인 그러면 우리는 쉽게 수긍을 못합니다. 권력의 의지는 독일어로는 der Wille zur Mach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the will to power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권력이 파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뭐 의지는 will 이거 아시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to가 중요한 거죠. 항상 우리의 의지는 뭐를 향해 있다? 권력을 향해 있다. 왜? 이런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생각을 하면 권력 그러면 정치적 권력을 제일 먼저 떠오를 겁니다. 제일 먼저 떠오를 거예요. 이것도 권력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항상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배하는 자와 그러면 반대는 누가 있어요? 지배를 받는 자. 명령하는 자와 복종하는 자. 네. 항상 이 두 계급으로 나뉩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네. 우리는 아마 권력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재미있는 것은 99%예요. 그 99%가 명령하는 자인가요? 지배하는 자인가요? 아니죠. 네. 1%가 지배를 하죠. 아니 그러면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99%가 한데 뭉치면 어마어마한 힘이 될 거 아니에요. 아, 여기에 그래서 근대 철학자 중에 한 명 데이비 휴미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 놀라운 일이 있다. 아니 99%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에게 왜 지배를 당하지? 그렇게 해서 정치 철학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약자는 항상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복종을 강요받고 이런 상황에서 권력이라는 문제가 항상 대두되기 때문에 권력 그러면 우리는 알러지 반응을 느낍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70년대 예를 들자면 반정부 투쟁을 하고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아주 많이 인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영국의 정치인인 로드 액튼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액튼경이 권력은 부패한다. 그리고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 권력은 정말 나쁜 것이구나. 악한 것이구나. 아마 이런 선입견과 편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프리드리히 니체는 뒤집어 엎습니다. 못사람들이 전부 권력 나쁘다고 그러는데 왜 재미있는 것은 못사람들이 다 권력 나쁘고 악하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전부 다 권력을 추구하는지는 모르겠다. 뭐 이게 프리드리히 니체의 아주 호기심이에요.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래. 아, 선생님. 세상에는 권력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랑의 관계도 있습니다. 선생님도 사랑으로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시잖아요. 그럼 제가 질문을 던져요. 부부 사이에는 권력투쟁이 없는가? 네? 부부 사이에도 권력투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예, 권력이라는 것이 과연 악한 것인가? 라는데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붙일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한 사람이 바로 르네상스 시대에 15세기, 16세기 초에 활동했던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세계를 움직이는 실제적인 진리는 다름이 아닌 권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군주들 또는 뭐 교황 또는 뭐 세계를 통치하는 황제들은 뭐냐면 전부 다 훈련을 받고 올바른 방식으로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권력이었다 이런 얘기. 군주론이 쓰여지자마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잉골슈타트에서 군주론 화형식이 열립니다. 최초의 금서가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악마의 손으로 씌어진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권력, 삶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동인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고귀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 존재,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내면을 한번 들여다봐라. 권력의 의지에 불과하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가장 숭고한 것, 절대적인 가치라고 믿었던 한번 신을 봐라.
신은 그래서 뭐라고 항상 수식어 붙습니까? 전지전능하다. 최고의 권력자죠.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최고의 권력자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저 지식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식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너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 너만의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감히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킨 것은 이브의 아주 그 유혹적인 행위 때문이다. 꼬드기잖아요. 먹잖아요. 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인간이 해방되게 된 것은 신의 권력에 저항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신의 뜻에 그대로 복종했다라면 우리는 여기 없어요. 세상에 누구밖에 없습니까? 아담과 이브밖에 없는 거예요. 끔찍한 세상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도 만나지도 못해요. 그렇죠?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믿고 숭배하고 추구했던 가치들을 따지고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권력의 의지에 불과하다. 그래서 권력에는 어떤 것들로 우리가 표현되느냐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보통 힘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힘이 있어야지 뭐 이러잖아요. 또는 뭐 에너지 뭐 이런 걸로도 권력을 표현을 해요. 또는 사람들이 여럿이 이제 집단이 되면 세력이 만들어지잖아요. 세력이 만들어지면 이제 권력이 추구되고 또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부 외면적 요소라는 거예요. 힘의 작용이라는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면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사실은 내면적인 요소입니다. 내면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예. 외면은 사실 말해주지를 않아요. 아주 덩치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말이죠. 위기 상황에 닥쳐 있을 때 용기는 진정한 용기는 뭐냐면 무엇이 위험한 것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용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덩치만 큰데 말이죠. 타조처럼 위험한 상황을 보면 그냥 고개를 갖다가 땅속에 파묻고 보지 않으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힘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내면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이라는 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세기, 19세기에 과학이 발전할 때 힘이라는 것이 아주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던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force라는 것이 모든 물체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된 게 자연과학적인 인식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틀린 것은 아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권력의 의지라는 말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적 세계가 추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으로부터의 힘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은 이 권력의 의지를 갖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전부 뭐라고 그러냐면 힘의 의지로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 프리드리히 니체가 권력이라는 낱말이 부정적으로 평가된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썼는데 저는 권력의 의지로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의지는 뭐가 들어가느냐면 욕망, 충동 이런 거 있잖아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요. 우리 청춘의 시기에. 그 사람 갖고 싶어요. 이거 갖고 싶다. 소유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충동을 느껴요. 생존, 뭐 이런 삶의 의지 같은 것은 전부 외면에서 주어지는 힘들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발현하는 힘들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권력의 의지라고 하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지금 이미지는 아메바 원형 동물이거든요. 아메바조차 뭐를 가지고 있다?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부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동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생명체가 살아있으려면 어디에? 끊임없이 우리 바깥의 환경 세계와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고 동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숨 쉬고 계시죠, 지금. 물질 교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도 일정 시점에서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게 권력의 의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프리드리히 니체가 감히 이렇게 말하는 너네들이 생명의 의지를 말하느냐?
나는 그곳에서 항상 권력의 의지를 발견하였다. 이거는 과학적 인식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의 편견을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습니다. 권력은 악한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본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발현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악하다, 선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권력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것이 꼭 정치적인 현상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모두 뭐가 있다? 권력의 현상이 있다. 대체 권력이 무엇인가? 항상 우리의 의지는 뭐를 향해 있다? 권력을 향해 있다. 권력은 악한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본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너네들이 생명의 의지를 말하느냐? 나는 그곳에서 항상 권력의 의지를 발견하였다.